1시 10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본부 아니면 일라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외교전쟁,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셨습니다.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사이에 백악관에 보고를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안을 백악관에다 보고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이제 확인했다, 취재했다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이게? 예,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7월 17일 오후에 이제 그 인터넷상으로는 인터넷판으로 기사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찍어서 나온 걸 신문 찍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그 국방부가 그 합참인데요, 주로는 합참이 그 미국의 이제 전반적인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군 배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지시를 작년 가을에 내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12월에 기본적인 그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올해 3월에 이제 거기에 조금 구체화된 어떤 선택지를 제시를 했는데 그 옵션들 중에 이제 하나로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게 이제 그 제일 그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는 그 사실을 그렇게 사실이겠죠. 그 내용을 지금 현재 그 한미 간의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방위비 분담 협상과 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 나오게 되면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니까 국방부 쪽에다가 바로 문의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한미 간에 협의된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말했어요. 맞습니다. 그 한미 간의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시작도 안 된 것 같고 또 미국 그 기사 내용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도 이게 이제 그 백악관의 그러한 그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제시는 됐지만 거기에 대한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그 보도가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군이 전 세계적으로 안 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 중요한 지역대에 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일정 정도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미군의 재배치 그리고 이제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는 축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을 논의하고 있고 그렇죠. 그중에 주한미군도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백악관 구체적으로 좀 무언가가 오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국방부에서 주도를 하고 하는데 그 일은 이제 국방부 소관이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가을에 백악관에 이제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백악관이 이니셔티브를 사실상 쥐고 국방부를 끌고 가는 좀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백악관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제 그 미군 재배치에 대한 검토 유지를 할 건지 현상대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데는 더 그 전력을 더 강화를 할지 또는 줄일지 등등을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가는 건데 하여튼 그것이 백악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점이 이번에 조금 좀 특이한 상황이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원래 지난해 말에 끝났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지금 7개월 지금 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이 방위비 많이 올려달라고 지금 그동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도 사실 그런 그 각도에서 좀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시각인데 예를 들면은 그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보면 미국 정부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정보의 소스는 미국 정부의 관리고요. 그 재밌는 게 그날 같은 날의 그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 예.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감축에 대한 미군 감축에 대한 사설이 하나 실렸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뭔가 그 정보 유출을 얘기를 해요. 네. 다시 말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그 미국 정부 관리가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그 소스 그 얘기를 뭐 기사화했다. 예. 기사화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겨요. 그러니까 뭔가 고의성이 좀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된 거죠. 고의성이 있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유추해 보면 방위비 협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또 원하는 만큼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니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흘렸을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게 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사실은 그 흐름의 이제 배경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배경이라 그러면 미국 측이 좀 초조한가 봐요. 그 저는 근데 좀 몇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상하고의 관련성이 있기도 한데 네.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 이외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미군 감축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그것은 뭐 방위비 분담 협상과의 관련성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외에도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하나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은 그 동맹국에 대한 그 지원, 군사적 지원, 특히 그 대규모 군대를 이제 주둔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돈 되면 해줄 수 있지만 돈 안 되면 우리 그러니까 못 해준다 이런 기본적으로는 마인드잖아요. 할 필요가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 그나마 동맹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면 뭐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분담과 다른 그 동전의 양면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는 그 동맹과의 관계에 대한 경시. 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대북 메시지 차원도 좀 있지 않은가. 아,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그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이 뭔가 새로운 접근법을 갖고 와라. 그랬죠. 그래야 이제 뭐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도 나온 얘기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보겠다. 네. 사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 애매한 얘기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이기 예,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제재 완화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북한과 대화의 물꼬는 지금 터보고 싶은 그 생각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그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을 이렇게 던지는 것은 뭐 그 결과가 진짜로 주한미군 감축으로 갈지 안 갈지는 뭐 논의로 하더라도 북한과의 뭔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일단의 그 물꼬는 좀 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리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라든가 거리가 될 수 있다. 거리가 될 수 있다. 뭐 그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뭐 다른 얘기인데요.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도 이거 뭔가 좀 변화가 좀 될 수가 있겠구나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가질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그 스톡홀름 작년 이제 10월 달에 스톡홀름에서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열렸을 때도 뭐 니네 왜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그러고 이제 그 북한 측에서 협상 결렬을 이제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때나 스톡홀름이나 뭐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 경우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그 대화를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물론 아직 그
한다 안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가능성 여부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네. 폼페이오 장관이 뭐 며칠 전에 이제 폭스뉴스와 그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뭐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과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대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진전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진전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런 걸 좀 저간의 사정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뭐 부분 철수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던지는 그 하나의 또 다른 목적으로서 그런 것이 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트럼프 주변은 그렇다고 치고 이게 미 의회에서는 입장 다르지 않아요? 미국 의회에서는 그 트럼프의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상당히 좀 그 반감을 갖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이제 공화당 그 상원 또는 하원에 있는 공화당 출신 의원들조차도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일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이건 만약에 이제 그 아시아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 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냐. 이것을 좋아할 그 사람은 결국은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니냐. 중국의 시진핑 주석만 좋아할 일이 아니겠느냐. 누구 좋은 일을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냐 하는 그런 그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미국 여론의 한 40% 이상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한 20몇 % 정도가 이제 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그것도 이제 20몇 % 중에서도 주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20몇 %, 5% 정도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주로. 그걸로 봐서는 의회의 그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뭐 받는다 하더라도 좀 여러 가지 그 난관을 뚫고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그럼 좀 드려볼게요. 주한미군 감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글쎄요, 우선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으로서 사실은 미국과의 동맹을 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동맹의 그 방향을 어디로 잡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과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과의 이제 문제가 지금 있고 또 지역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제 중국이 부상을 급속도로 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제 과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이제 이번에 뭐 이게 이제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 한미 간의 동맹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느냐, 우리의 의사는 어떤 거고 미국의 의사는 어떤 거냐에 대한 서로의 그 의사를 좀 확인해 보는 계기는 분명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한미 간의 뭐 감축이 뭐 혹시라도 일부 된다, 실제로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감축이 되는 과정이 상당히 뭐 갈등적이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향후에 한미 동맹이라는 것의 그 전망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것을 만약에 피한다면 다시 말해서 감축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게 상호 간의 충분한 숙고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전작권 환수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또 우리 스스로의 안보 능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이제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주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또는 한미 연합
전략 간의 그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뭐 감축이 된다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그게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진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그 곤란을 적어도 뭐 정치적이건 아니면 실제적인 안보 차원에서 문제를 또는 외교적인 문제를 겪게 된다면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라고 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을 매년 그걸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조항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처음에는 22,000 수준에서 이제 병력 그 이하로 줄이면은 의회 승인을 받아가다가 지금은 28,500명으로 이제 정해놨거든요. 하한선을. 이제 그거를 승인을 받으려면은 그 미국 국방장관이 그걸 줄여도 미국의 또 동맹국의 안보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득을 시켜라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이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보고요. 특히 지금 이제 미국 그 대선이 이제 11월 달로 한 세네 달 앞으로 이제 다가와 있는데 그 전에 그 과정이 과연 이루어질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윤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